제가 16살이던 그 봄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 앞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인민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간부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 앞에 서서 두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간부 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민경, 맞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기쁨조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연산군의 흥청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이 21세기에 같은 한반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화요일 전날 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는 오늘 영상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십시오. 딸을 지키려 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이 현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 앞에 서 있던 간부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고 어머니가 아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던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아버지가 그 필사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는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15살, 16살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둔 아버지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들이 저의 아버지만큼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평생 모르고 지나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연산군을 아십니까?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폭군으로 기록된 그 임금 말입니다. 연산군이 폭군으로 기억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국 8도의 미녀를 강제로 불러들여 흥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향락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흥청들과 어울려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뜻에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연산군은 결국 반정으로 쫓겨났고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한반도 위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연산군은 그것을 숨기지도 않았지만 지금의 북한은 그것을 공식정부 기구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했다는 것입니다. 더 정교하고 더 조직적이고 더 철저하게 감춰진 채로. 이것이 바로 기쁨조입니다. 기쁨조를 북한 독재자의 숨겨진 사생활 정도로 알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기쁨조는 북한의 공식 정부 기구입니다. 법적으로 제도화된 조직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정부 부처 산하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숨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쁨조의 시작은 김일성 시대입니다. 처음에는 최고 지도자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공연단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전혀 다른 성격의 조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김정일은 최측근 부하인 장성택을 시켜 이 조직을 공식화하고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이르러 또 한 번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북한에서 3대 세습을 한 것이 김씨 일가만이 아닙니다. 기쁨조라는 이 제도도 3대에 걸쳐 함께 세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조는 어떻게 선발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발은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시작됩니다. 이른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후보 명단에 이름이 오릅니다. 간부들이 학교와 지역을 돌아다니며 외모와 집안 성분을 먼저 살핍니다. 본인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얼굴까지 함께 봅니다. 장래에 어떤 외모가 될지를 미리 가늠하는 것입니다.
지방 농촌의 평범한 집안에서 딸이 선발되면 동네 잔치가 난다고 합니다. 집안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층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부들의 딸들은 뇌물을 써서라도, 백방으로 손을 써서라도 이 명단에서 딸의 이름을 빼냅니다. 꼽히는 것이 진짜 영광이라면 권력층이 앞장서서 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역설이 기쁨조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아는 사람은 피하고 모르는 사람은 영광으로 아는 것, 그것이 이 제도의 민낯입니다. 제 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와 밤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저는 방문 너머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간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싫다고, 보내기 싫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기로 하셨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조용히 손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들었고 안면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딸을 빼내려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가 되니까요. 아버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아무 내색 없이 진행하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먹다가도 문소리가 나면 움찔하셨습니다. 화요일 전날 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무데도 안 가도 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를 쓰셨는지, 누구에게 부탁하셨는지 지금도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그날 아버지의 얼굴이 굉장히 지쳐 보였다는 것, 그리고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셨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렇게 저는 기쁨조 명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간부들이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조용히 처리하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백이 있는 사람은 뺄 수 있고 백이 없는 사람은 그냥 끌려간다는 것. 같은 나이, 같은 처지의 여자아이라도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저와 함께 그 명단에 올랐던 아이들 중 몇 명은 결국 올라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직접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그 이후 어떤 표정으로 살았는지는 기억합니다. 그 표정이 그날 제 어머니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기쁨조에 최종 선발된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남한에 온 뒤 접한 탈북민들의 증언과 북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 과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자만 남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최종 선발된 이후에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생활이 시작됩니다. 가족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없고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신구속입니다. 기쁨조가 하는 일은 단순히 춤과 노래가 아닙니다. 별장 관리, 청소, 농장 관리까지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된 것은 파티 정치였습니다. 김정일은 간부들을 파티에 불러 모아 기쁨조와 함께 즐기게 하면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함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서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심리를 이용해 간부들을 결속시키고 통제한 것입니다. 기쁨조는 최고 권력자의 향락수단인 동시에 권력 유지와 간부 통제를 위한 냉혹한 정치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조에 들어간 여성들은 나이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은퇴 나이는 25세에서 26세 무렵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들어가서 이제 막 25이 됐을 뿐인데 국가에서는 쓸모가 다했다고 판단하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은퇴할 때는 선물 보따리를 받습니다. 시계, 옷, 화장품, 그리고 달러까지. 일반 북한 주민들은 평생 구경하기도 어려운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보상처럼 보입니다.
국가가 수고했다고 챙겨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 보따리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안에 무엇이 함께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비밀 각서입니다. 비밀 각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조에서 은퇴하는 여성들은 반드시 이 각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나중에 결혼할 남편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교육입니까? 이것은 협박입니다. 그리고 이 각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이런 각서는 언제든지 꺼내들어 그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서명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평생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각서를 쓰기 전에는 며칠에 걸쳐 보안 교육도 받습니다. 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형식은 교육처럼 되어 있지만 내용은 노골적인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곳에서 본 것들, 들은 것들, 겪은 것들은 국가 1급 기밀이다.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북한에서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선물 보따리는 침묵의 대가이고 보안교육은 침묵의 강요입니다. 그리고 각서는 평생의 족쇄입니다. 은퇴 후에도 국가의 통제는 멈추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면 집단적으로 결혼이 배정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주로 군인이나 하급 간부들에게 배정된다고 합니다. 상대방도 이 여성이 기쁨조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 여성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정해준 사람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북한 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의 밑바닥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과거를 꺼내 들어 끌어갈 수 있다는 공포. 그 공포가 이 여성들을 평생 옥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 한동안 평양의 특정 숙소에 모아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복귀 교육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던 사람들끼리 모아두면 누군가 나중에 말을 흘릴 경우 서로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 여성들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통제하면 되니까요. 이것이 북한이라는 국가가 이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들은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몇 년을 국가에 바쳤지만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힘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남편에게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커서 엄마가 젊을 때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고 해야 합니다. 평생을 거짓 위에 쌓아 올린 삶, 이것이 기쁨조 출신 여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가는 이 여성들에게서 젊음을 가져가고 자유를 가져가고 침묵까지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선물 보따리 뒤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쁨조는 북한 독재자의 숨겨진 사생활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제도화된 조직이며 3대에 걸쳐 세습되었습니다. 둘째, 선발은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되며 이른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후보 명단에 오릅니다. 셋째, 권력층 자녀들은 뇌물을 써서 빠져나오지만 백이 없는 평범한 가정의 딸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넷째, 기쁨조는 파티 정치를 통해 간부 통제와 권력 유지에 활용된 냉혹한 정치 도구였습니다.
5째, 25세에서 26세에 은퇴하는 이 여성들은 선물 보따리를 받는 동시에 평생의 족쇄인 비밀 각서를 써야 합니다. 6째, 보안교육이라는 이름의 협박을 받고 집단 결혼이 배정되며 이후에도 국가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평생을 침묵하며 살아야 합니다. 7째, 이것은 21세기에 같은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흥청 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딸이 그 명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